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이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기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주식시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요동쳤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테마주 때문일지도 몰라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에는 이 대선 테마주와 흐름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 마감 어떻게 됐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스케치해 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2포인트, 0.15% 하락한 1908.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만의 하락인데요. 독일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오른 여파로 낙폭은 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3일째 순매수를 나타냈지만 개인이 매물을 출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외 여건이 좀 호전이 되면서 주식시장 전반에는 좀 훈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네. 어제 조정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주식시장은 큰 틀에서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갖가지 대외 변수와 국내 변수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수가 하단을 지지하고 상단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는 긍정적인 외부 변수와 또 내부적으로는 안철수 테마주의 급락이 맞서는 형국 좀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2%가량 급등했던 삼성전자 역시 어제 2.3% 하락을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상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대선 테마주들의 엇갈린 행보일 텐데요. 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태로 안철수 관련주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예,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대선 테마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활개를 좀 쳐왔습니다. 어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좀 사퇴를 하면서 이제 테마주들은 자세하게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받았나요?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안내분 전일 대비 14.96% 하락한 35,2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어서 또 거래량은 86,167주에 그쳤습니다. 하한가 잔량이 64만 주가량 누적이 되면서 후폭풍을 지금 예고한 상태이고요. 안내분 지난 1월 15만 9,800원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래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시가총액도 고점 대비 1조 2천억 원이 감소한 4천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랩과 함께 안철수 테마주로 불리는 써니전자, 미래산업, 오픈베이스도 각각 하한가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른 테마주인 솔고바이오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결국 안 후보의 사태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이 안철수 테마주라고 묶이는 종목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테마주로 묶이게 된 것인가요? 네, 이들 테마주는 대부분 대주주가 안철수 후보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철수 테마주의 분류가 됐던 것들입니다. 미래산업은 창업주 정문술 고문이 안철수 대선 무소속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의 테마주로 편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전 고문은 지난 9월 보유 지분 전량을 약 400억 원에 고점 매도하면서 먹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베이스는 최대 주주인 정진섭 회장이 안 후보와 같은 서울대와 스탠포드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분류가 됐고요. 써니전자도 송태종 대표이사 부사장이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이 이상 급등락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테마주가 급락을 좀 하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대선이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서 박근혜와 문재인,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만큼 이 두 후보의 대선 테마주도 보다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 소식에 박근혜, 문재인 관련주의 테마주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당선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지는 전일 대비 14.98%
4% 급등한 44,900원에 그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또 보령 메디앙스도 각각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진은 박근혜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그 최대 주주여서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는 복지 정책을 주로 공약으로 내세운 박 후보의 그 정책 수혜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테마주인 그 서희건설, 우리들 생명과학, 우리들 제약, 조광페인트, 모나미, 바른송 등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들 대부분 역시 문 후보의 인맥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또 우리들 제약은 대주주인 그 남편인 그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료했다는 소식의 그 테마주로 편입이 됐고요. 조광페인트와 서희건설 등은 그 회장이 그 문 후보와의 그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대선 구도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박빙을 이룰수록 이 테마주들도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과열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시장에서는 그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그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면서 양 후보의 관련 테마주가 나란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정치판의 움직임과 또 지지율 흐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의도의 그 시각입니다. 그만큼 대선 테마주의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안철수 관련주들의 급락을 예로 들면서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몰빵식 테마주 투자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선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그 조심과 또 관계 당국의 그 감독 활동이 더욱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투자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한 목소리로 과열 양상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과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